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금 고생이 되게 많으셨는데, 그게 네. 병명은 한랭 두드러기라 그래서 네. 차가운 자극이 있을 때 두드러기가 생긴다는 병 이름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맞아요. 바람이 불면. 맞아요. 그러니까 아, 찬 그래요? 바람도 그렇고, 습기도 그렇고, 뭐 찬 물에 들어가도 그렇고, 네네네네. 그런 게 이제 한랭 두드러기라고 병 네. 이름이 한랭 두드러기예요. 그런데 한랭 두드러기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 추위에 내 몸의 네. 피부가 예민한 건데 이게 네, 왜 네. 예민한 건지는 이유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 결국에는 한의원 가셔서 맥도 짚어보고 배도 눌러보고 혀도 보고 여러 가지 체질도 보고 해서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요거를 그래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어머님 네, 네. 상황 자체가 일단 양방에 가서 쉽게 해결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아무렇게나 치료해도 쉽게 나을 거면 아마 그냥 네. 나았을 겁니다. 근데 네. 지금까지 네, 계속 불편하신 거 보니까 가서 네. 정확하게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 첫 번째는 이게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이 피부가 같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성적으로 네네. 코가 잘 막히거나 가래가 아침에 잘 끼거나 아니면 피부가 좀 이제 거칠거나 건조한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더덕이나 어떤 도라지나 이런 것도 도움은 될 수가 있고요. 두 도움이요? 번째는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병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 일단 한의원에 가서 이게 네. 맞는지 진단은 받아봐야 돼요. 근데 그런 그러면은 경우엔 도움이 될 수 있고 양약으로 가지 말고 한약으로 가라고요? 한의원 가면 됩니다. 진단해 주실 한방으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위나 장이 안 좋아도 이게 생길 수가 있어요. 위랑 장이랑 둘 다 점막이기 때문에 외부랑 연결이 돼서 이런 네. 경우에는 내가 음식을 뭐 잘못 먹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좀 더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위쪽에 문제가 되면 생강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장 쪽에 문제가 있으면 유산균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되게 빼짝 마르고 약한 분들은 고기도 먹어줘야 피부가 재생이 돼서 이게 나아지는 경우가 있고 스트레스 왕창 받는 경우는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어머님 요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꼭 한의원 가보셔야 진단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그래요? 세 번째는 노폐물이 많아서 피부가 좋지 않은 경우인데 이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술 많이 먹거나 음식 기름진 거 먹으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대변이 막히거나 이러면 바로 다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하가 된 간 기능을 회복을 시켜줘야 되고 장에 있는 노폐물 이렇게 배출을 쭉 시켜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어머님이 네. 요건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네 번째 경우는 점막이 안 좋아서 피부가 네. 좋지 않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위궤양도 있고 위스림도 있고 눈도 네. 건조하고 입도 네. 마르고 침침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 피부가 상대적으로 되게 얇거나 건조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잠이나 수면도 굉장히 잘 자야 되고 꼭 병원에서 이제 진단 잘 받아보시고 치료 받으시면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호르몬이 좋지 않아서 피부가 좋지 않은 경우인데 젊은 사람들은 생리 전이나 임신 중에 피부에 질환이 생긴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어머님 정도 나이에는 부신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불 붙이는 곳이 있어요. 호르몬 중에서 내 몸을 쫙 돌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방에서는 이제 호르몬제를 줘가지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놔서 이걸 치료를 하게 되는데 맞으면 좋아지지만 이게 계속해야 돼요. 그럼 한도 끝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기능이 좋아지고 어머니 몸에 기운도 나고 튼튼해지고 그리고 어머니 몸에 닿는 모든 것 피부나 소화기나 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좋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의원에 가서 꼭 맥 짚어보시고 배도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진단 받으시고 생활 습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등산하시고 이럴 때 추운 겨울에만 땀이 나시는 거고요. 아니요. 여름에도 많이 나는데, 네. 예, 여름에는 그래도 뭐 땀 닦으면 괜찮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겨울에는 추운데 땀이 나면 그게 그대로 얼어버리니까. 그쵸.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땀은 항상 많이 나시는데 겨울에 네. 등산하실 때가 제일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럼 이 땀이 더 많이 나거나 이럴 때가 있나요? 평소에 조금 덥다 싶으면 일단 땀이 나는데,
예, 머리 쪽에서 주로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때 열이 나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몸이 뜨겁거나 이런 증상이 있나요? 예, 좀 후끈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제 1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얼굴 쪽으로가 원래 이렇게 땀이 나는 게 그 호르몬이나 이런 쪽에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원래는 이런 증상이 50세 정도, 49세에서 50세 정도 갱년기 때 발생을 했어야 되지만 늦은 지금 56세에 와서도 뭔가 조금의 증상이 있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처 한의원에서 그런지 아닌지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많이 낮고요. 네, 네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혹시 그럴 수 있으니까 진단을 조금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게 소화기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면이 좋지 네. 않고 가슴 쪽으로 좀 답답하면서 증상들이 있거나 안 그러면 윗배 쪽으로 좀 막히는 느낌이 있고 좋지 않은 분들이 이게 마치 네. 화장실에서 물이 역류하듯이 안면 쪽으로 이렇게 열이 올라오면서 머리에 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한의원에 가면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복진이라 그래서 가슴 쪽이랑 배 쪽을 눌러보게 되거든요. 그때 압력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온 느낌이 있으면 그걸 해소를 하면 이게 좀 열이 내려가고 좀 편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손발에 땀이 같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고 월경이나 이런 쪽이 옛날에 폐경 전에 좀 많이 안 좋았던 사람들은 호르몬 쪽 문제를 조금 더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한의원에 보통 가면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전신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설문지를 작성을 쭉 하고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부분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부분들이 지금 이 증상이랑 연결이 되는지 찾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증상들도 같이 좋아지고 땀 나는 것도 같이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머리에 땀이 나는 게 워낙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전화 상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는 것 때문에 네네. 탈모 증상이 올 수도 있나요? 그게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서 탈모가 오는 건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네. 머리에서 열이 나면서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머리 두피가 원래 그 나무가 자라는 밭하고 똑같아요. 머리카락은 나무고 두피는 밭이에요. 근데 그쪽이 열이 진행이 되면서 열성 탈모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내가 그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탈모가 좀 생기더라고요. 다른 원래 계절에는 안 사람들이 열만 가지고 탈모가 생기는 경우에는 여름에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지만 그 건조한 거랑 관련이 깊은 경우에는 가을로 넘어가면서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안구 건조나 입가가 마르거나 뭔가 몸의 관절이나 이런 데도 좀 뻑뻑하고 좀 아프고 옛날이랑 좀 달라졌는데 이렇게 느끼실 때쯤 느끼는 탈모들이 보통 가을이나 겨울 넘어갈 때 조금 더 심해집니다. 네. 그 점 참조해서 보면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제가 주의 깊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방송 동안에 다 물어가지고 그걸 다 진단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뭐 설문지나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몸을 다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몸의 균형을 맞추면 열 나는 것쯤은 쉽게 가라앉으실 거예요. 사실은 요새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랭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이제 두드러기는 두 가지 원인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적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한쪽 차가운 기운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것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가실 텐데, 첫 번째는 색깔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내가 이게 열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드러기라면 붉은색을 띠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찬 기운 때문에 나타난다 했을 때는 사실은 별 색깔 없이 붉은 기운이 없이 그냥 살만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내가 열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열기에 노출이 됐을 때 혹은 내가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 혹은 굉장히 막 심리적으로 화가 나거나 열받을 상황이 많이 생겼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한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추위에 많이 노출됐다. 혹은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에어컨이나 같은 그 냉기를 많이 쐬거나 그다음에 몸이 기본적으로 냉하고 순환이 약한 이런 소음인 같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자주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드러기가 이제 크게 제가 열기로 인한 것, 그리고 한기로 인한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이제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제 치료 방법도 사실은 그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열기로 인해서 두드러기가 나타났다 치면 찬약제를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배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건강한 의사를 보니까 정승원 원장이 열성 두드러기는 찬약제를 먹으라고 했지 해서 찬약제를 무조건 드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열기라는 것은 피부 표면에 있을 수도 있고 피부 속으로 깊게 들어갈 침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내 원인이 되는 그 병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치료 방법이 나뉘기 때문에 내가 열성 두드러기인가 보다. 그럼 찬약제 먹어야지. 그래서 집에서 몸에 좋다는 찬약제들을 찾아서 드신다면 이거는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전문가의 사실은 진단이 필요한 거고요. 반대로 그럼 한성 두드러기 역시 이게 피부에 한성 기운이 있느냐, 속으로 깊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치료 방법이나 약제 배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실례지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이제 농사도 하고 그 산에 일도 다니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제 좀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고 예, 계시죠? 예. 야, 그러면 혹시 그 어떤 이제 몸 전반적으로 뭐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안 아픈 데가 관절 다 아프다고 하셨는데 이 등도 아프고 그 근육이 다 아프고요. 예, 근육도 아프고 턱도 아파요. 그렇죠. 혹시 관절이 많이 부어오르거나 혹은 뭐 무릎이나 손가락 관절이 많이 변형되거나 혹시 그런 증상도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고요. 그래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예. 그 무릎은 약간 뭐 그 관절염이 조금 있다 그러고 예. 이 허리도 이렇게 찍어봤는데 허리는 괜찮다래요.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 관절에는 사실 크게 무리가 없는 상태죠. 예. 그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은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예. 이제 치료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한의원에 가요. 예, 그러시죠? 일주일에 한 2번, 3번 가요. 예. 그러면 일은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세요? 그러니까는 일 갔다 와서는 저걸 못 가고 예. 일을 안 가죠. 예. 일을 안 가고 이제 병원 나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몸을 많이 쓰는 농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근육적으로 관절 측면으로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진통제나 이런 걸 달고 사실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예. 보통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생활 관리를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 사실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바쁘시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운동이나 이런 거를 하실 시간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예. 운동.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예. 다행히 사실은 아직 그 관절까지 크게 문제가 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제 왜냐면 이제 크게 봤을 때 통증의 순서가 오게 되는 게 첫 예. 번째는 이제 근육이 아프다가 예. 이제 인대 쪽에 이제 점점 무리가 가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절까지 상하게 되는 이제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근육, 인대, 관절 이런 식의 이제 보통은 통증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지금은 다행히도 인대나 이제 관절 쪽보다는 근육 위주가 그냥 쑤시고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근육에 긴장된 근육만 풀어줘도 통증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진통제를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이게 진통제를 많이 먹다 보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소화기관 쪽으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소화제하고 같이 이렇게 처방해서. 그렇죠. 일반적으로 해서 이제 진통제를 먹으면서 소화제까지 약간을 첨가해서 이제 소화에 부담이 없이 이제 양약을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렇게 지금 먹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혹시 집에서 별다르게 뭐 스트레칭이나 혹은 뭐 찜질, 사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근육을 좀 풀어주려는 노력을 좀 하실 수는 있으실까요? 그런 노력은 안 해봤어요. 그런 건 안 해보셨어요?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의사 그 원장께서는 예, 이 근육이 많이 뭉쳤다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무슨 약을 해서 먹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양약 자체는 예. 소염 효과, 진통 효과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그렇죠. 내가 진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 예, 예. 그 진통을 못 느낀다는 건 그런 통증을 유발하는 게 없어지진 않아요. 예, 예. 아마 이제 아시겠지만 그러면 진통제의 약효가 떨어지면 당연히 통증이 다시 재발하게 되거든요. 예, 예. 계속 그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얘기 들으신 대로 뭉쳐져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게 사실은 첫 번째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한방 치료를 이제 받고 계시는데 예. 제가 그 지금 아버님께서 하실 수 있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걸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는 따뜻한 물에서 사우나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기본적으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되면 근육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요. 예. 일반적으로 통증이 줄어드는 경향이 생기고요. 예.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집에 오셔서 쉬시면서 혹은 TV를 보시거나 좀 쉬실 때 몸을 좀 풀어주셔야 돼요. 운동 선수들도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운동 끝나고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예. 근육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인데 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고된 농사일을 하셨는데 그 농사를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사실은 내 몸을 보호하는 어떤 행동들을 사실 전혀 못하고 계세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해주셔야지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속도가 빨리 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한의원의 예. 내용. 일단 기본적인 피부 조직의 생리를 아셔야 합니다. 피부의 주 조직은 생산기관입니다. 그리고 부속기는 배설기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부는 표피층과 진피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표피층의 주세포는 각질 형성 세포로서 각질을 형성하고 진피층의 주세포는 섬유아세포로서 콜라겐을 합성합니다. 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설기관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배설기관으로는 모공과 한선이 있습니다. 모공에서는 피지를 분비함으로써 피부 밖을 보호하고 한선은 땀을 배출함으로써 인체 내부와 인체 외부의 균형을 조절하게 됩니다.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피부에는 굉장히 혈관이 많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많은 이유는 피부가 영양분을 많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인체 내부에 36.5도 이상의 열이 발생했을 때 체표로 열을 날리기 위한 것입니다. 네. 저는 임상에서 이제 피부 질환을 볼 때 이 같은 피부 생리를 기반으로 세 가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어떤 음식을 즐겨 드시는지, 두 번째는 소화 흡수는 잘 되시는지, 세 번째는 운반 기능은 잘 되시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담음 형성이 잘 되는 고지방 고탄수화물 중심으로 음식을 드시고 계신 것은 아닌지, 두 번째로 깨끗한 음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위장관 기능이 약화돼서 소화 흡수가 저하된 것은 아닌지, 세 번째로 깨끗한 음식과 위장감이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운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질환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표피층에는 혈관이 하나도 없고 모두 진피층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피층의 모세혈관이 표피층의 세포로 넘어가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가 냉해지게 되면은 혈액량이 줄어들므로써 표피층의 세포가 죽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각질이라고 합니다. 이 각질이 많이 생기게 되면 피부 표면이 까슬까슬해지면서 세포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감염되기 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주 병증은 염증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을 주신 환자분의 그 질병의 병명을 살펴보자면 이제 할랭 두드러기인데요. 이 할랭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같은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상 조절을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한의학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환자분들을 관리해 준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반신욕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신욕을 하는 게 생각보다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반신욕을 꾸준히 하시면서 몸의 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우리 생활 관리가 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피부 보습을 철저히 해주는 겁니다. 피부 보습을 철저히 해주게 되면은 몸의 가려움증 같은 것들을 줄여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2차적인 감염을 예방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몸을 직접적으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음료를 권해드릴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생강차 같은 것들, 혹은 우리 계피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의학적으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는 약재들인데요. 아까 이제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알고 이제 약재들을 먹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은, 환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활상에서 일일이 전부 다 자기들이 다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생강차와 그 다음에 계피 같은 것들을 이용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이 한랭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증상을 조절을 해가지고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은, 완전히 치유가 되려고 하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고 천천히 치료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